페이지에 까라카소 뭐 이런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소개된 미션 사업이나 뭐 이런 수치적인 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도 아실 거고 또 발제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구체적인 성과니까 일단 구체적인 성과, 사회주의 혁명의 구체적인 성과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하나는 주민 평의에, 하나는 미션 사업, 하나는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화된 사회주의 경제라기보다는 소셜 에코노미에 지향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는 실험이 조합운동, 노동자 공동경영, 이런 사회적 생산기업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실험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합운동입니다. 조금 전에 브라질의 상원의원께서도 조합운동을 말씀하시는데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특히 조합운동이 활발하고 이에 스페인 쪽에서의 조합운동이나 사회경제 전문가들도 정기적으로 이런 분야의 학회도 하면서 이론적 작업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조합 숫자 자체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조합이 제대로 안 되고 또는 뭐 부정부패도 연관되고 또는 생겼다 없애는 기회주의적인 조합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부정적인 한계 쪽에서 야당 쪽에서 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만 일단 조합운동의 활성화가 그 마이크로 크레딧하고 연관돼서 또 주민 평의하고 연관돼서 서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베네수엘라의 현재 정부 체제를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 하는 사회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4페이지에 박노자의 지적이라든지 또는 임마누엘 월레스테인 또는 제임스 페트라스, 예를 들어서 제임스 페트라스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지금 현재 차비스 정권의 정책들을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36페이지에 제가 아까 강조했던 네그리 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현재의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은 일국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국 사회주의 혁명이 무장혁명을 통해서 성공했던 나라가 쿠바고 평화적 또는 합법적인 선거민주주의를 통해서 집권했던 정부가 70년대 칠레 아옌데 정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3년에 피노체트에서 무너지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현재 정부는 굉장히 철저하게 벤치마킹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국적인 혁명 노선을 걸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취약한 여건에서 성공하기가 없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반신자유주의적 지향에 그때 연대와 통합, 구체적으로는 알바가 있겠고 알바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08년에 시작된 12개 나라로 모인 남미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남미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 의해서 나프타로 포섭된 멕시코는 제외해버리고 중미도 제외하고 순수 남미국가, 그중에 남미국가는 안데스 지역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의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급진적 좌파 정부라는 정부들 말고도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남쪽의 나라들까지 즉 메르코수르의 연합체와 이쪽의 세 지역의 특히 21세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 비전이 유럽연합적 비전이 아니다는 것.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언젠가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또는 느리게나마 극복하는 걸 비전을 깔고 통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유토피아 얘기도 하고 뭐 상호 주관성, 상호 문화성 얘기를 또 인문학적인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근대성 탈심에서 담는 얘기를 해야지 제대로 말씀드릴 텐데 그 심한 관계상 터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 체제하고도 연관되는데 국내적인 체제, 일종의 투트랙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지향을 하면서 그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비자본주의적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또는 느리게 천천히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그런 비전에 그것을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아까 브라질 발표에서 여러분들 들으신 기본소득제가 지향하는 모든 개개인들이 누구라도 인간적 풍요와 자아를 실현할 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비전,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내발적 발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예전에 정석이론이라든지 해방신화에서 얘기했던 세계체제에서 외부적 요인의 탓을 돌리는 것보다 내부적 관료주의라든지 내부적 식민성을 극복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새롭게 지향하는 거고 그 전략은 아주 알기 쉽게 거칠게 얘기하면 좌파적 새마을운동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략, 비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또 국내적 상황 또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상황 또는 세계적 어떤 연대 이런 데서 치밀한 로드맵 내지는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그 지금 21세기 사회주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민중의 절대적 지지에 의해서만 일국의 그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중요한 거는 37페이지에서 알바가 작년 10월 달에 합의에 의해서 올해 2010년부터 온라인 화폐로 달러 대신 영내에서 수크레를 쓴다는데 이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인 교역을 다 수크레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바 국가 사이에 A하고 B 국가 사이에서 서로 수입 수출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120억 불 대 100억 불 이렇게 나오면 그 차액인 20억 불에 대해서만 온라인 화폐로 수크레를 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점진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얘기가 되겠으며 또 한 가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대의 다양한 그 구체적인 실험들은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CNN을 대체할 수 있는 텔레수라는 방송이 위성방송인데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연대와 통합이 거의 실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성격의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학술적이고 더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길고 한 그런 토론과 세미나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면서 어떤 어느 라틴아메리카 어느 한 나라의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그런 어떤 CNN적 시각이 아닌 그런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 시각에서 매체가 굉장히 활력 있게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39페이지에서는 지금 제가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극좌파의 시각에서는 차베스 정부를 굉장히 지나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베스 정부는 겉으로는 진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친부르주아주의고 보수 반동적인 혁명, 보나파르티즘 혁명이다라고까지도 표만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차베스의 혁명 또는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그 분석하는 단체나 어떤 계급이나 또는 개인이나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역사상 있었던 것을 새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동 내지는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해서 이와 같은 해석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서 주민평의회가 하고 있는 일이 예산을 제한하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바로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됐던 참여예산제의 성격을 차베스 정부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고 아까 브라질의 기본소득제의 그 이념도 바로 베네수엘라의 미션 정책에서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상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라틴 아메리카 500년 역사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문명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 교육까지 여러 가지 단계적인 그 미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9세기 후반부까지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민들의 80%가 주민들의 80%가 문맹이었습니다. 그 문맹이라는 것이 가지는 것은 한마디 말씀드리면 문맹이 없다면 문화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들의 문화는 구호 문화였습니다. 구호 문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동체적 연대가 강한 문화입니다. 그럼 그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틴